자존감을 높이는 아침 루틴.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 우울한 기분에서 1분 만에 벗어나는 법.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울의 늪에서 허우적대봤자 상황이 좋아질 리 없다. 실컷 울기도 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냈다면 이제 다시 예전의 긍정 모드로 돌아갈 시간이다. 다소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이 쉽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 기분 전환이 그렇게 쉽냐고 따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생에 닥친 위기는 지나고 보면 기회로 향하는 문인 경우가 많다. 예전에 한 사업가가 갑자기 회사 간부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 간부가 하던 일을 대신 맡아 처리하게 됐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때 느낀 생생한 현장감과 문제의식 덕분에 마케팅을 배우게 됐고 그 결과 회사 전체의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반드시 나쁜 일들 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기분이 우울할 때는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인 갑작스러운 이 상황의 좋은 부분을 찾아보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야.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던 그때보다는 상처가 덜해서 다행이야. 결혼식 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다행이야. 상대 회사도 우리 회사도 모두 손해가 안 나서 다행이야.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 제한 시간은 1분. 이건 안 돼 라고 마음대로 결론 짓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계속 떠올려 보자. 여간해서 떠오르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서 머릿속이 초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아주 좋은 징조다.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져 긍정적인 부분도 금세 찾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점을 바꾸면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부정적인 것 투성이처럼 보여도 찾아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신기하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마음이 편해진다. 이 방법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성공률을 높이는 3가지 선택지. 사람은 동시에 여러 제안을 받으면 무심코 그중 하나를 고르려는 습성이 있다. 즉, 무언가를 제안할 때 상대가 기분 좋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여러 개 준비하면 그중 한 가지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도록 자신의 의도나 희망을 반영한 3가지 선택지를 준비해 협상에 임한다. 한 가지만 제안하면 선택지가 좋다 혹은 나쁘다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가 선택할 가능성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만다. 반대로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상대가 망설이느라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쪽에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이다. 즉, 안건이 채택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제안은 3가지가 적당하다. 단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양쪽 모두의 이익이 증가하는 아이디어야만 한다. 아이디어는 다음 순서로 생각한다. 1. 자신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 한 가지를 생각한다. 2. 상대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부분 한 가지를 생각한다. 3. 1과 2를 고려한 뒤 상대에게 이익인 아이디어를 만든다. 각각의 아이디어에 간결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덧붙이면 상대방도 더 수월하게 검토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에 드는 플랜을 생각해야 한다. 각기 다른 3개의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는 당신에게 기대감을 갖게 될 테고
그러면 협상 성공률도 매우 높아진다. 양쪽 모두가 행복해지는 협상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건강한 관계가 내 존재를 빛나게 한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은 업무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한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훌륭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나아가 지지해주는 가족과 상품을 구입해주는 고객, 같이 일하는 직원, 꾸짖는 상사 등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 있을 때 마침내 나라는 인간도 존재하며 성공의 무대도 열린다. 성공은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기에 비로소 가능하다. 주변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는 돈으로라도 관계를 묶어둘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서로 생각이 맞아야 관계도 깊어지는 법이다. 주위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며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자. 긍정의 순환고리에 올라타는 법. 지금까지 많은 성공한 인물을 만나왔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마음가짐이 있다. 바로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내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의 성공과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준다. 친구 중에 경영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른바 잘 나가는 친구다. 이 친구 역시 남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곤 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훌륭해서 늘 감동을 받는다. 한 번은 친구가 기획 중이던 작업의 테마와 친구의 지인이 기획하던 테마가 겹친 적이 있었다.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해낸 사람은 내 친구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인 쪽이 그 테마 일을 시작하게 됐다. 나는 친구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분명 속이 쓰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반대였다. 예전부터 쭉 생각해왔던 컨셉이라 내가 직접 해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분이 먼저 시작하게 됐네요. 다소 유감이긴 하지만 신의 뜻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진심으로 그의 성공을 기뻐하고 응원해 줍시다. 친구의 이 말을 듣고 한 차원 높은 그의 생각에 무척 감탄했다. 누구에게나 남들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 주변 사람이나 친구의 성공이 반드시 남의 일만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이 다음 기회에 당신을 성공 무대로 이끌어줄 수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나한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 잡지에 실린 유명 인사가 된 기업가 친구가 잡지 기자를 소개해 줬다. 그 결과 내 인터뷰 기사가 실리게 됐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혹시 주위에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다면 꼭 응원해 주자.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젠가 당신을 응원해 줄 것이다. 누구든 다른 사람의 응원을 받으면 기쁘기 마련이고 자신을 늘 응원하고 성공을 기뻐해 주는 사람에게는 보답하고 싶은 법이다. 타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면 그 응원이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바꿔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다. 남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플러스 파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기운을 북돋은 사람은 항상 플러스 파동에 둘러싸여 있다. 이 플러스 파동이 긍정의 흐름을 일으켜 더 강한 긍정 효과가 나타난다. 꾸준히 성공하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응원하고 격려해 준 사람이 반대로 나를 응원하고 기뻐해 줄 때는 순순히 받아들이자. 이때야말로 당신이 긍정의 순환고리, 즉
성공이라는 기차에 올라탄 순간이다.